안녕하세요. 프로젝트 지인입니다. 오늘 거꾸로 그리기 네 번째 도전 그림은 얀 베르메르의 진주귀걸이를 하는 소녀이고요. 오늘도 보이는 대로 열심히 그려보겠습니다. 북유럽의 모나리자, 네덜란드의 모나리자라는 별명이 있는 이 소녀는 모나리자와 공통점이 몇 개 있습니다. 우선 얼굴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찾으셨나요? 네, 눈썹이 없습니다. 모나리자가 눈썹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있잖아요. 이 소녀의 눈썹 미스테리도 많은 추측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흥미로운 건 이 소녀는 사실 전신 무모증을 앓고 있는 너무나 마음이 괴로운 사춘기 소녀다 라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얼굴에 눈썹도 없고 그리고 머리도 터번으로 가려져 있어서 실제 머리카락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민머리여서 터번으로 머리를 감쌌는지 소녀를 직접 만나기 전에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름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런데 몇 년 전 연구진의 실험 분석 결과 엑스레이, 디지털 현미경, 페인트 샘플 분석, 그리고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정밀 분석한 결과 소녀의 눈에서 속눈썹을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미술학자들은 소녀의 속눈썹은 없다라고 생각했고 이 판단을 바탕으로 어쩌면 이 얼굴은 베르메르가 이상적으로 생각한 얼굴을 그린 것이라는 주장은 이제 힘이 없어진 거죠. 그런데 모나리자도 그렇고 혹시 정말 예전에는 이 눈썹이 없는 얼굴이 이상적으로 생각될 때가 있었을까요? 요즘은 눈썹이 없으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큰일이라기보다는 눈썹이 없으면 뭔가 이상하고 그래서 눈썹 문신도 하는데 말이죠. 공통점은 또 있습니다.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알듯 말듯 지을 듯 말 듯 신비로운 미소로 많은 사람들을 홀렸다면 이 소녀는 왼쪽 어깨너머로 던지는 툭 무심한 듯한 묘한 시선과 표정이 사람들의 마음을 심쿵하게 만드는 거죠. 모나리자의 미소처럼 뭔가 은근하고 은밀하면서 뭔가 대놓지 않고 대범하진 않지만 강렬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듯한 그런 표정. 물론 이런 표정이 부각된 거는 소녀의 눈이 정말 호수처럼 크고 맑아서 더 신비롭게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옆에서 진주 귀걸이가 뭔가 투명하게 빛을 발하면서 반사광 효과 같은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입술을 꼭 다물지 않아서 마치 할 말이 있는 사람 같기도 하고 정적인 듯 하면서 뭔가 하려는 듯한 동적인 느낌도 나고 이러저러한 요소들로 뭔가 더 신비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둘 다 누구를 그렸는지 정확한 모델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모나리자도 실제 추상화의 모델은 누구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 딱 이 사람이다. 꼭 집어서 말할 수 있는 인물은 없잖아요. 이 소녀도 누구다라는 말은 있지만 바로 이 사람이에요 하는 사람은 없어요. 얼마 전은 아니네요. 예전에 영화가 만들어졌죠.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라는 영화고 콜린 버스가 화가 베르메르로 나오고
스칼렛 요한슨이 그 집에서 일하는 하녀로 나중에 콜린버스, 즉 베르메르의 뮤즈가 되어 바로 이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의 모델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뭐 베르메르의 딸이다, 아니면 베르메르를 후원하는 후원가의 딸이다, 이런 썰도 있습니다. 베르메르는 자녀가 10명이나 되었다고 하죠. 그러니 뭐 이 10명 중에 딸이 몇 명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딸을 그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요즘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썰도 힘을 받고 있습니다. 즉 이 작품은 뭐 모나리자처럼 어떤 특정 여인의 초상화가 아니라 트로니다라고 하는데, 이 트로니는 뭐냐면 전문 용어인데, 당시 베르메르가 활동하던 즉 16,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얼굴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초상화가 주로 이 뭐 왕족, 귀족, 성직자 등 이렇게 초상화 주인공의 부와 권력을 나타내는 상징하는 그림이었다면, 이제 트로니는 그림의 등장인물의 표정이라든가 입은 옷 스타일, 위상, 양식, 소품 등을 통해서 어떠어떠한 계층이다를 드러내는 그림이죠. 실제로 베르메르는 당시 풍속화를 많이 그렸고, 그의 그림 속의 등장인물은 그의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집안에서 생활하거나 활동하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녀의 머리는 터번을 두르고 이국적이죠. 또 귀에는 왕방울만한 진주 귀걸이가 있잖아요. 진주 귀걸이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이 비싸지 않을까요? 그때는 더 귀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 진주 귀걸이는 실제 진주가 아니라 장식품? 이런 거에 불과한데 진주 귀걸이로 표현해서 그렸다라는 썰도 있고요. 베르메르가 뭐 그렇게까지 부자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일단 작품 활동도 많이 안 했고 30 몇 점 정도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베르메르는 또 그림을 많이 그리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직업이 3개나 됐잖아요. 일단은 아버지가 하시던 가업을 물려받아서 화상, 그 다음 본인이 직접 작품 활동도 하고 또 여관까지 운영을 했어요. 베르메르의 그림 스타일이 원래 그림을 빨리 그리지 않는 스타일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직업이 많아서야 언제 시간이 되겠어요? 그리고 자녀가 무려 10명이나 되니까, 10명이면 서로서로 알아서 뭐 언니, 오빠, 누나가 아래 동생들 키워주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손이 얼마나 많이 가겠습니까? 그리고 돈을 벌면 아이들 한 번 밥 먹을 때만 해도 얼마나 많이 깨지겠어요. 그런데 또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이 소녀의 터번, 이 푸른색은 이 푸른 물감을 얻기 위해서는 당시에는 광물에서 얻었는데, 그 광물은 지금의 아프가니스탄에서 나는 광물이고 당시 금보다 훨씬 비쌌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비싼 물감을 막 쓸 수 있는데 그냥 작품 활동에는 진심이었기에 썼을까요? 알면 알수록 진주 목걸이가 아니라 귀걸이라는 소녀 작품도 미스테리, 베르메르도 미스테리입니다. 실제로 베르메르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후대에 인정을 받고 유명해진 화가인데, 실제 그의 삶에 대해서도 다른 화가들처럼 많이 알려지지는 않아서 아직도 신비로 남아있는 화가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저는 거의 대충 완성을 해가고 있고요. 참 이 크레용은 다이소에서 이번에 구입을 했는데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뭐 크레용을 잘 아는 거는 아니지만 일단
색칠할 때 굉장히 부드럽게 잘 색감이 묻어나고, 이거 말고 더 많은 색상의 크레용도 있었는데 저는 처음이니까 얘로 만족하고 데려왔습니다. 이 크레용 칠하는 게 은근 무아지경으로 집중해서 칠하는데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색연필보다 색감이 뭔가 더 쨍하고 강렬하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좀 섞어서 칠하기에는 뭔가 좀 초보로서 어려운 이런 면도 있고요. 아무튼 만족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그림을 완성해서 정반향으로 바꾸진 않았지만 딱 봐도 얼굴 비율이 하나도 안 닮은 거를 느낄 수 있고, 이 색감도 따라하기 힘드네요. 하지만 오늘도 이 정도면 만족스럽고, 다음 기회에 또 다시 그려보면 다음에는 약간 무아지경으로 따라하더라도 얼굴 대칭 같은 거를 다시 신경 써가지고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꾸로 그려보니까 옷에 선을 긋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이 눈썹, 특히나 눈동자 따라 그리는 게 어려운데, 하지만 역시나 똑바로 봤다면 아예 그릴 엄두도 못 냈을 테지만 이렇게 겁 없이, 그리고 드디어 짠!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라기보다는 요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하는 미이라전에 나온 고대 이집트 여행 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왔고 다음번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안녕!